네, 뉴스터널 이슈메이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김희수 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다소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어떤 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올 한 해 2023년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그 건설 분야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2006년에 설립되어서 17년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 정책연구원은 전문 건설업,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리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건설 산업의 발전과 그리고 또 건설 국민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그러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올해 연구원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종합 전문 건설 시장의 상호 개방에 따라서 전문 건설 시장 그 잠식 문제를 해소하고 예. 또 건설 현장에서 그 노조의 불법 행위 방지 등과 같은 그 업계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저희가 적극 지원해 왔고요. 동시에 지금 이제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 방지 문제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외국 인력의 그 활용도를 높이는 문제 그리고 또 건축물 생애 주기별로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한국형 모듈러라든가 전문 건설의 해외 건설 그 진출 방안, 특히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확산 등에 관한 그 연구를 저희가 수행을 해서 정부에 대해서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문 건설 업계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벌써 17년이 됐군요. 네. 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연구들을 쭉 해오셨는데 2023년 지난 한 해 동안 세계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건설업계 침체는 더욱더 좀 두드러졌던 것 같은데 올 한 해 건설 경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건설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는 이제 크게 보면 선행지표와 동행지표가 있습니다. 선행지표라고 하면은 그 건설 수주라든가 건축 허가 그리고 또 건축의 착공 그리고 주택에 있어서의 분양 물량 등을 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동행지표라고 하면은 건설 기성이라든가 건설 투자 이런 부분을 이제 동행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건설 경기 특징은 선행지표가 크게 악화된 반면에 동행지표는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동행지표가 양호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2021년부터 크게 증가한 건축 허가 물량 그 영향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보통 이제 건축 공사는 단기에 완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규모가 큰 경우에는 2 내지 3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건설 경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표상으로 볼 때는 예상 외로 선전을 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 내년 이제 상황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선행지표가 악화됐기 때문에 대단히 좀 막막하고 불안한 심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금리라든가 이 고물가로 인해 가지고 그 중소건설 기업들이라든가 전문건설업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 공사를 제대로 마치고도 남는 게 없고 특히 이자 비용도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나타나는 지표에 비해서 건설 기업들이 느끼는 그
체감 경기는 더욱 악화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동행지표, 선행지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11월에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있어요. 요걸 네. 보니까 전월 대비 일단 상승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침체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당장 뭐 회복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이게 지수가 일단 나아졌으니까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경기 실사지수에 대한 뭐 개념부터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기 실사지수라고 하는 것은 그 생산이라든가 매출 그리고 이제 소비 등에 대한 이런 경제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또 건설 경기에 대한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판단하는지를 조사해서 그거를 지수화한 하나의 심리 지표가 되겠습니다. 경기 실사지수는 그 레인지가 0에서 200까지의 그 값을 갖고 있는데 실사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하면은 경기가 부진한 것이고 100 이상이면 경기가 활성화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수가 전월에 비해서 소폭 상승을 했지만 숫자가 73.4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건설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100을 기준으로 한참 아래군요. 네, 예. 그래서 건설업체 입장에서 내년도 경기에 대해서 이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사실 유례 없이 지금 크게 감소한 선행지표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앞서 말씀드린 선행지표 가운데 올해 3분기까지의 그 건설 수주 같은 경우에는 약 25.9%가 줄었고 그리고 이제 건축 허가는 약 26%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의 그 착공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데 40.45% 정도 감소했고 그리고 분양 물량도 43%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 수주하고 건축 허가는 4분기 연속 계속 감소를 했고 건설 착공과 분양 물량도 7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이처럼 선행지표 자체가 부정적이다 보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2년간 그 건설 경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희망보다는 불안감이 좀 상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해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년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2024년의 건설 경기 전망을 여쭤보기가 좀 두려울 정도인데요. 경기 회복에 있어서 앞으로 좀 가장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고 내년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예. 건설 경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KDI나 한국은행과 같은 이제 주요 기관들이 그 전망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는 지금 이제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6에서 0.2%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금 타 기관들보다 더욱 낮은 2.4%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4% 정도로 이제 저희가 그 예상을 한 것은 건설 그 투자가 2022년 이후에 그 부진했던 선행 지표의 그 시차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또 죄송합니다. 여기에 금융시장의 이제 불안이라든가 그리고 생산 요소의 수급 차질이라든가 특히 이제 공사비의 상승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가세하게 되면 그 경기의 침체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설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거시경제의 그 안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여건이 안정이 되려면 특히 이제 고금리 고물가 이 상황이 개선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건설업체 측면에서는 이제 공사비가 안정돼야 될 것이고
그 부동산 PF에 대한 그 자금 시장에 있어서의 그런 불안이 해소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을 위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조건들에 대해서 그 정부와 그리고 관련 경제 주체들의 그 현명한 대응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막막하고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 좀 미리미리 그 대비책을 좀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김희수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